안녕하세요. 박정은입니다. 자, 파트 3으로 넘어가서 우리 이번에는 심혈관계 얘기를 해볼 겁니다. 자, 심혈관계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근데 이 심혈관계를 순환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그 순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병태 생리적 기전을 이렇게 엮어주시면 사실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를 바탕으로 공부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파트가 심혈관계입니다. 기본적인 것부터 공부를 하고 그리고 기전과 연결시켜서 심혈관계에서 질환과 연결된 것들을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챕터 1에서는 심혈관계 사정에 대한 얘기를 해볼 겁니다. 문제 1번이에요. 다음은 보건교사가 작성한 교수 학습 지도안입니다. 다음을 보고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작성 방법에 대한 얘기, 괄호 안에 기억니은 댓글 리을, A, B 심전도상에 나타나는 파형, 밑줄 친 C에 대해 쓰기, D의 특성, 삼심음이 청취될 수 있는 경우 3가지 이상, 순환기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심장의 건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자극 전도 체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기본적인 거잖아요. 이 기본적인 것이 그림이랑 같이 기출된 적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렇게 공부를 해야 합니다. 자, 심장의 전기 생리적 특성에 대해서 말할 수 있고 심음에 대해서 말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기본적인 내용들이에요. 자, 심장의 자극 전도계를 이렇게 그림과 함께 얘기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림을 보여주고 나서 괄호를 쳐놓고 그래 여기가 무슨 부위야? 이렇게 물어봤기 때문에 자, 기억 여기를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자극이 탁 떨어진단 말이에요. 자극이 탁 떨어지면 그때서부터 심장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기억을 우리는 동방결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서 자극이 생겨나야 그 다음에 심방이 수축하고 심실이 수축하고 이러한 운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기를 생리적 심박조절자, 페이스메이커라고 얘기를 하죠. 자, 주기적으로 전기적 자극을 발생시켜서 심장 박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동방결절에서 형성된 전기 자극은 좌우 심방으로 방사되게 되고 우심방의 심방 전도 섬유를 따라 니은으로 전도되게 돼요. 어디예요, 여기가? 방실결절이죠. 아, 그러면 자극의 전도가 동방결절에서 생겨나서 방실결절로 이동하는구나. 전도의 방향에 대해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순서에 대해서 생각해 주시면 돼요. 전기 자극이 방실결절에 전달되게 되면 좌우 심방이 수축하게 된다. 아, 동방결절의 자극으로 인해서 방실결절의 자극이 전도가 되게 되고 이렇게 여기에 자극이 생겨나게 되면 심방이 수축하구나. 심방이 수축하는 것을 심전도에서는 어떻게 표시가 되는가? 심전도에서는 피파로 표시되게 됩니다. 자, 방실결절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관상 정맥동이 우심방으로 열리는 곳에 위치한 신근섬유. 여기가 방실결절. 자, 동방결절이 정상적인 심박 조율기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거나 동방결절의 흥분이 전달되지 못할 때는 방실결절이 위치한 방실염접부에서 40에서 60회분의 흥분이 발생해서 심박동이 유지됩니다. 자, 보세요. 얘가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해. 얘가 전기적 자극을 통해서 얘를 수축시키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해. 그러면 이 방실결절이 대신해 준다는 거예요. 얘가 수축이 일어날 때마다 얘가 수축할 거, 여기에 자극이 일어날 때마다 얘가 수축할 거예요. 그러면 얘가 심박동의 수를 결정한단 말이에요. 이해하실 수 있죠? 얘가 심박동의 수를 결정한다. 자, 동방결절의 흥분이 전달되지 못했다. 방실결절이 위치한 방실연접부에서 40에서 60회분의 흥분이 발생한다. 얘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면 얘가 역할을 제대로 해가지고 여기에서 수축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각은 심실의 중격의 오른쪽을 따라서 내려가고 좌각은 전면 다발과 후면 다발로 갈라져 둘 다 심실 안으로 뻗쳐나간다. 여기에 자극이 전도됐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렇게 좌우로 나눠져서 들어간다는 얘기죠. 얘를 우리는 히스 속이라고 합니다.
자, 심실의 내막 안에 널리 흩어져 있는 전도 섬유망을 말하게 되고 탈분극 파동을 빠르게 심실로 퍼뜨린다.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자극을 딱 보내게 되면 여기에서 자극을 받잖아요. 그래서 심실 전체로 이 자극을 전도시킬 겁니다. 얘를 우리는 퍼킨즈 섬유라고 얘기를 하죠. 좌우 심실의 수축은, 여기서는 심실의 수축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극 전도 받았으니까 얘가 수축을 하게 한다고요. 심실을 수축하게 한다고요. 심실이 수축되었을 때 심전도상에는 어떠한 파형이 그려지는가? 심전도상에는 QRS파가 그려집니다. 심방이 수축하게 되면 P파가 나타나고 심실이 수축하게 되면 QRS파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심근의 전기생리적 특성. 심근의 전기생리적 특성은 심박수의 리듬을 조절하는 것인데, 심박수와 리듬을 조절하는 것인데, 특성에는 6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근의 6가지 특성,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자, 그래서 과거 기출에 심근의 6가지 특성에 대해서 써보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본적인 거예요. 심장은 자동성이 있어. 무슨 얘기? 신경계와 무관하게 스스로 박동할 수 있는 자동 능력이 있어요. 너 그만 움직여. 너 이제 그만 움직여. 이제 움직여도 돼. 이런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움직이는 얘기. 흥분성, 자극이 있을 때 수축하는 심근세포의 능력, 흥분성. 여기에 자극이 생겼을 때. 그래서요. 얘네가 수축하는 능력. 동방결절에 생긴 자극이 특수 전도계를 통해서 심근섬유에 전달되는 능력. 동방결절, 방실결절, 히스속, 퍼킨즈 섬유까지 이렇게 전도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자, 수축성, 심근은 횡문근입니다. 그래서 흥분하게 되면 강하게 수축하는 그 수축성이 있죠. 자, 수축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장도 합니다. 심장은 이완 수축하게 되니까요. 자, 신장성, 심장의 확장되는 능력을 얘기합니다. 정상적으로 이완기 말에 심근섬유가 길이가 최대로 길어져서 신장성이 강해지게 되면 심근의 수축력도 강해집니다. 무슨 얘기예요? 자, 고무줄을 길게 늘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만큼 늘린 것보다 이만큼 늘렸을 때 훨씬 더 수축하는 힘이 세져요. 마찬가지예요. 신장성이 크면 클수록 수축성도 커질 수 있습니다. 불응성. 먼저 온 자극에 대한 탈분극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새로운 자극에도 반응하지 않는 심장의 특성입니다. 여기에 자극이 생겼어요. 전도가 여기까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까지 다 가기도 전에, 심실이 수축하기도 전에 또 다른 자극이 생겨났어. 거기에는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불응성까지 이렇게 6가지의 심근의 특성이 있어요. 자, 심음으로 넘어갑니다. 1심음, 2심음, 3심음, 4심음까지 해서 총 4가지의 심음이 있는데, 얘를 정상심음이라고 하고 얘를 정상외심음이라고도 합니다. 제3심음은 건강한 청년, 아동, 들릴 수도 있지만 정상적인 성인에게서는 들리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자, 1심음은요, 방실판막의 폐쇄로 발생하게 되고 수축기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방실판막의 폐쇄. 그래서 수축기의 시작을 나타내는 정상심음이 돼요. 제2심음, 반월판막의 폐쇄와 함께 발생하게 되고 수축기의 종류를 얘기합니다. 2심음의 대동맥 판막 소리가 폐동맥 판막 소리보다 약간 선행되게 돼요. 3심음, 정상적으로 이완기에는 조용합니다. 정상적으로 안 들린다라고 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취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 대사가 항진되어 있을 때 빈혈로 좌심실의 박동량이 많을 경우에, 일을 많이 한다는 얘기. 대동맥 폐쇄부전증일 때, 승모판이나 삼천판에 역류가 있을 때, 심장 중격의 결손이나 폐성심이 있을 때, 그리고 4심은 이완기 말 수축기 전기에 발생하게 되고 심실이 채워지는 데 대한 저항이 있다. 심실이 채워지는 데 저항이 있는 소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4심음은 정상 외심음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리는 때는 언제인가 라고 얘기를 해서 참고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2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괄호 안에 기역 니은에 해당하는 내용을 차례대로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혈류량은 뭐분의 뭐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혈류량은 혈압에 비례하고요. 저항에 반비례합니다. 그러니까 저항이 크면 클수록 혈류량은 감소될 수밖에 없고, 그죠? 혈압이 높으면 높을수록 혈류량은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럼 얘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혈압은 혈류량 곱하기 저항이에요. 사실 얘를 더 많이 생각합니다. 뭐 똑같은 거긴 하지만 혈류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혈압은 올라갈 겁니다. 혈류량이 감소하면 감소할수록 혈압이 떨어질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몸에 출혈이 다량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혈압이 뚝뚝뚝 떨어지게 되죠. 저항이 생겨나요. 그 부분에 폐쇄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부분에 혈관에 폐쇄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부분의 혈관은 저항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혈압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얘를 꼭 기억해 주세요. 혈압은 혈류량 곱하기 저항이다. 혈류량에 비례하고 저항에 비례한다. 자, 괄호 안에 기역, 니은, 디귿에 해당하는 내용을 차례대로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장 수축 시에 심실에서 동맥계로 분출되는 1회 심박출량을 심실에 수축합니다. 심실이 수축한다는 얘기는 여기를 짜준다는 얘기, 여기를 짜주게 되면 동맥으로 나가게 되죠. 뭐 폐동맥으로 나갈 수도 있고요. 대동맥으로 나갈 수도 있고요. 동맥계로 분출되는 1회 심박출량을 우리는 박동량이라고 합니다. 한 번 수축이 있을 때, 한 번 박동할 때 나가는 혈액량을 박동량이라고 할 거예요. 1분 동안 분출되는 혈액량은 한 번 수축할 때 나가는 혈액의 량을 박동량이라고 했다면 1분 동안 수축할 때 나가는 혈액량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심박출량이라고 한다고요. 자, 그러므로 심박출량은 박동량과 1분 동안에 발생되는 심박동수를 곱한 것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 심박출량은 박동량 곱하기 심박동수예요. 한 번에 얼마나 나갔어? 1분 동안 몇 번 뛰었어? 이거 곱하면 1분 동안 나가는 혈액의 량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도 기억해 두세요. 이런 기전을 이해하셔야지 우리가 앞으로 하는 얘기들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자, 다음은 심박출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에 해당하는 내용을 차례대로 쓰시오. 심박출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 자, 1분 동안 얼마만큼의 혈액이 나가냐고요. 1분 동안 얼마만큼의 혈액이 박출되는가. 첫 번째는 전부합니다. 자, 이완기 말 심실에 있는 혈액량이에요. 전부하를 보통 여기를 얘기해요. 심장으로 들어오는 혈액의 양을 얘기합니다. 심장으로 들어오는 혈액의 양이 많아요. 그러면 폐로 가는 혈액량도 많겠죠. 폐에서 심장으로 들어오는 혈액량 많을 거고, 그럼 당연히 심박출량 많아질 수밖에요. 혈액의 양을 얘기하기 때문에 우린 얘를 용적부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 영향하는 요인, 당연히 혈액량, 정맥귀환량, 그래서 여기를 보통 얘기한다고요. 자, 운동 전신 혈관의 저항,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자, 수축기 동안 좌심실에서 대동맥으로 혈액을 내보낼 때 발생하는 심실의 긴장도, 수축기 동안 좌심실에서 대동맥으로 혈액을 내보낼 때 발생하는 심실의 긴장도라고 얘기를 하니까 얘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압력 얘기하는 거예요. 심장으로 들어오는 혈액량 전부와 박출할 때 걸리는 저항, 압력, 여기 후부하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압력부하라고 얘기해요. 자, 압력부하라고 얘기하는 여기
후부하, 이 후부하에 영향하는 요인은 고혈압, 혈관 수축, 심실의 크기, 심실벽의 긴장력, 동맥 혈압이 있습니다. 여기에 걸리는 저항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심근의 수축력이 있습니다. 심근이 얼마만큼의 힘으로 심실을 짜느냐, 심근이 얼마만큼의 힘으로 짜느냐에 따라서 나가는 혈액량이 달라질 수 있겠죠. 살짝 짜는 거랑 완벽하게 꽉 짜는 거랑은 다를 테니까요. 심근 섬유의 길이나 전부하와 관계없이 심장 근육에 수축하는 힘을 말합니다. 자, 교감신경계, 칼슘, 에피네프린과 같은 약물 투여, 저산소증, 산증, 그리고 포타슘의 농도가 증가하면 심근의 수축력과 관계가 있습니다. 문제 2번 넘어갈게요. 자, 다음은 동맥질환과 정맥질환의 임상 증상을 비교한 표입니다. 기억, 니은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동맥질환이 있고요. 정맥질환이 있습니다. 동맥은 심장의 펌프로 움직이게 되죠. 그쵸? 심장 펌프의 힘으로 동맥을 통해서 혈액이 움직인다고요. 그 힘이 밀려서 정맥으로 가는데 사실 정맥이 받는 그 심장 펌프 힘은 아주 약해요. 그죠? 그래서 근육의 움직임이 아주 도움이 많이 됩니다. 판막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자, 어쨌든 동맥은요, 우리 몸에 산소를 가져다 주는 역할을 할 거고요. 정맥은 노폐 물을 가지고 오는 역할을 할 거예요. 그래서 동맥질환과 관련된 거 딱 요거 하나 포인트 잡아주시면 쉬워집니다. 뭐? 얘는 산소. 우리 조직에 산소를 제대로 가져다 줄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 동맥질환이 생겼어. 그럼 조직에 산소를 제대로 가져다 주지 못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얘는요, 순환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정맥은 순환이에요. 그래서 정맥질환이 생기게 되면 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겁니다. 자, 이것과 관련해서 이렇게 키포인트를 잡아놓고 우리가 다른 얘기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통증입니다. 동맥질환은 근육성, 경련성 통증이 활동이나 운동에 의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휴식 시에는 완화됩니다. 자, 근육성, 경련성 통증이 나타나는데 활동이나 운동에 의해서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활동이나 운동을 하게 되면 산소의 요구량이 높아지게 되죠. 산소의 요구량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동맥질환이에요. 산소 공급 제대로 안 돼요. 그로 인해서 통증이 나타나는 거예요. 완화돼요. 언제? 휴식할 때요. 산소의 요구량이 떨어질 때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간헐적 파행증이라고 표시하고요. 사지를 올릴 때 악화됩니다. 왜요? 사지를 올린다라고 하는 것은 혈액이 사지로 가는 것을 방해하게 되죠. 지금 동맥질환이에요. 산소를 손끝 발끝까지 갖다 줘야 되는데 얘를 올려버렸어요. 동맥질환으로 인해서 이 동맥혈이 여기까지 가기가 힘들어져요. 그럼 증상은요? 산소 부족에 의한 증상이 더욱더 심화될 수밖에요. 사지를 올릴 때 더 악화됩니다. 안정을 취할 때도 통증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왜? 사지를 올리게 되면 이 사지로 동맥혈 공급이 어려워지니까 산소 요구량이 감소된다고 해도 동맥혈이 안 가는데 당연히 통증이 나타날 수 있지.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산소 관련이 있죠. 자, 정맥질환이에요. 두통이 있고요. 운동이나 하지를 올릴 때 완화됩니다. 왜요? 정맥은 순환이랑 관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운동을 하게 되면 오히려 정맥을 눌러줘서 이 압력으로 인해서 순환을 도와줍니다. 순환이 안 될 때 다리 올려주면 순환 잘 되죠. 이 정맥 귀환이 쉬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사지 올리는 거 도움이 안 되고 얘는 사지 올리는 거 도움이 돼요. 얘는 운동이 도움이 안 되고요. 얘는 운동이 도움이 됩니다. 자, 피부 창백하고 냉감이 느껴져요. 동맥혈이 안 가서 그렇습니다. 자, 털이 가늘어지고 빠지고요. 여기까지 동맥혈이 안 가니까요. 자, 두꺼운 발톱, 압박 부위에 통증이 있는 궤양, 갈색으로 변해요. 청색증 나타나요. 염증이 있을 때 따뜻해지고 홍조를 띱니다. 그래서 정맥염이 있을 때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죠.
자, 감각이 감소되고 가렵고 저림감, 쿡쿡 쑤시거나 무감각 상태가 되고 소양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맥박이에요. 동맥은 심장 펌프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동맥 질환이 있어 이 맥박이 잘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맥박이 감소되고 소실되고 이완된 동맥 윗부분에서 수축기 잡음이 들리고 정맥 질환이요. 보통 정상이에요. 이 심장 펌프에 그다지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부종이 심하다면 혈관 잡기가 힘드니까 촉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근육의 위축과 감소가 있고요. 얘는 정상입니다. 문제 3번 갑니다. 자, 다음은 심혈관계와 관련된 신체 검진의 내용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정맥압은 매우 낮습니다. 정맥압만으로 혈액을 정맥에서 심장으로 귀환시키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도와주는 뭔가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 도와주는 것이 뭐야? 그 세 가지 기전을 쓰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첫 번째는 골격근의 수축이에요. 하지의 큰 정맥은 골격근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부분 기억 잘 하셔야 돼요. 얘 하지 정맥류랑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골격근이 수축하게 되면 정맥이 압박되게 되고 혈액이 심장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발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정맥혈이 이렇게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심장으로 받는 압력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정맥압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얘를 심장으로 올리는데 너무 어렵다고요. 그러나 올리고 있잖아. 그럼 어떻게 올리는데? 운동을 하게 되고 움직이게 되고 걷게 되면 이 하지의 큰 골격근들이 움직이겠죠. 이렇게 압력이 생긴다고요. 이렇게 압력을 주게 되면 혈액을 위로 올려보내고 압력을 주면 위로 올려보내고 압력을 주면 위로 올려보낼 거예요. 그런데 압력이 작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아, 그러면 압력이 작으니까 다시 내려올 수도 있잖아요. 다시 내려올 수도 있다고요. 이 내려오는 것을 막아주는 게 뭐예요? 판막이에요. 판막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올라갔어. 판막이 딱 닫아줘. 올라갔어. 판막이 딱 닫아줘. 올라갔어. 판막이 닫아줘. 요런 식으로 발끝에 있는 우리의 혈액이 어디까지? 심장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이때 정맥 판막이 닫혀서 역류되지 않게 한다. 호흡 운동. 흉곽 내 압력을 변화시켜서 심장으로 정맥 귀환을 돕는다. 정맥 수축. 정맥이 혈류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정맥 수축은 혈액을 심장으로 추가적으로 보낼 수 있다. 교감신경의 자극과 다양한 호르몬에 의해서 정맥 수축이 유발되면 정맥 귀환이 증가하게 된다. 교감신경, 혈관을 수축하는 역할을 하게 되죠. 이렇게 혈관이 수축하게 되면 정맥 귀환도 증가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심박출량, 말초저항, 동맥압은 다음과 같은 순환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밑줄친 기억부터 치읓에 해당하는 내용을 차례대로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심박출량 얘기부터 하죠. 심박출량은 박동량 곱하기 박동수라고 얘기를 했어요. 박동량이 많다는 건요, 혈류량이 증가했단 얘기죠. 혈류량이 증가하면 압력은 어떻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압력은 증가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박동량이 감소하면요, 비례관계니까 당연히 압력도 감소하게 되겠죠. 떨어집니다. 자, 말초 저항이에요. 말초 동맥이 수축했습니다. 동맥이 수축하니까 당연히 저항은 올라갈 거예요. 자, 저항이 증가됐으니까 혈압은 어떻게 돼요? 저항과 혈압 역시 비례관계였습니다. 따라서 증가, 상승하게 되고요. 말초 동맥이 이완하게 되면 저항은 감소되게 됩니다. 저항이 감소되게 되면 압력은 어떻게 돼요? 떨어지게 되죠. 하강하게 됩니다. 동맥의 탄력성, 경화된 혈관은 수축기압과 맥압을 어떻게 시킬까요? 자, 보세요. 여기에서 큰 힘으로 혈액을 내보냅니다. 얘가 큰 힘으로 혈액을 내보낼 때 혈관이 아주 유연하게 이완됐다가, 그죠?
좀 탄력성을 가지고 있으면 살짝 이완했다가 수축됐다가 이렇게 해주면 좋죠. 근데 얘가 경화되어 있어요. 딱딱해져 있다고요. 얘가 큰 힘으로 혈액을 내보내면 그 압력 그대로 얘가 다 받을 거라고요. 얘가 좀 탄력성을 가지고 있어서 살짝 이완해주면, 얘가 살짝 이완해주면 그 압력 그대로 다 받지 않을 텐데, 저항이 좀 감소할 텐데, 얘가 경화되어 있는 바람에 얘가 보내는 그 압력을 모두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항이 커진다는 얘기예요. 자, 저항이 커지게 되면 압력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높아질 수밖에요. 매각이라고 하는 것은 수축기압에서 이완기압을 빼는 거죠. 그 차이를 얘기하는 걸 매각이라고 합니다. 수축기압과 이완기압의 차이를 매각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수축기압이 커졌단 말이에요. 수축기압이 커지니까 당연히 매각은 커질 수밖에요. 혈량. 출혈로 인한 혈량의 감소는 혈압을 어떻게 시켜요? 감소시키죠. 저하시킵니다. 혈액의 점도, 혈액이 끈끈합니다. 자, 적혈구나 혈장 단백의 증가로 인한 혈액의 점도의 증가는 혈압을 어떻게 시킬까요? 끈끈하다는 것은 저항이 커질 수밖에 없죠. 끈끈해요. 그러면 혈압은 올라가고, 빈혈이나 적혈구 감소 등으로 인한 혈액의 점도의 감소는 반대로 혈압을 떨어뜨릴 겁니다. 혈압은 신생아에서 가장 낮고 성인에서 가장 높습니다. 체중의 증가는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자, 혈관을 수축시킨다는 얘기는 저항을 올린다는 얘기니까 혈압이 올라갈 수밖에요. 자, 정서감정. 심한 정서적 긴장으로 인한 에피네프린의 방출은 혈압을 어떻게 시켜요? 상승시킵니다. 그럼 왜? 물어봐야죠. 왜? 에피네프린은 혈관을 수축시키니까. 혈관을 수축시키면 혈관에 대한 저항이 올라가니까. 혈관에 대한 저항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혈압이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혈압은 혈량 곱하기 저항이야. 요것만 기억하면 요거 다 설명할 수가 있다고요. 기본적인 것부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혈관의 신체 검진 방법의 내용입니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괄호 안에 기역, 니은, 뒷글, 리을, 미음에 해당하는 내용을 차례대로 쓰시오. 밑줄 친 A부터 J에 해당하는 내용을 차례대로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혈관 검진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색깔 변화, 혈관 충만 시간으로 우리가 검진해 볼 수 있다. 동맥혈 순환장애가 의심될 때는 이런 것들 꼭 기억하세요. 동맥혈의 순환장애를 검진해 보고자 할 수 있습니다. 자, 동맥혈의 순환장애가 의심될 때는 누워서 다리를 30cm 정도 들어 올려서 정맥이 심장으로 귀환하도록 발을 흔든 다음 피부색의 변화와 소요 시간을 관찰할 겁니다. 정상. 피부색은 약간 창백해지거나 옅은 분홍색을 띠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60초 이상이 소요될 거예요. 자, 다리를 올렸다고 해서 동맥혈이 발끝까지 못 가면 돼요, 안 돼요? 동맥혈은 무조건 사지까지 가야 됩니다. 끝까지 가야 돼요. 분홍색을 띠고 있어야 돼요. 뭐 약간 창백해질 수는 있죠. 하지만 분홍색을 띠고 있어야 돼요. 왜? 동맥혈은 발끝까지 가야 되니까 언제나. 비정상. 과도하게 창백해졌어. 그럼 동맥혈이 발끝까지 못 간다는 얘기죠. 동맥 공급 부전을 말하게 됩니다. 자, 다음 침상 가장자리에 앉아서 다리를 늘어뜨리도록 하고 색깔이 돌아오는 속도를 관찰합니다. 아까 다리를 이렇게 올렸단 말이에요. 이제는 걸터 앉아서 다리를 아래쪽으로 내려보낼 겁니다. 그리고 색깔이 얼마만큼에 있다가 돌아오나 얘를 볼 거예요. 자, 양쪽 다리의 색깔이 돌아오는데 정상적으로 10에서 15초 정도 걸립니다. 만약에 허혈 상태라면 40에서 60초 정도 걸리게 됩니다. 허혈 상태, 지금 혈액이 비워져 있는 상태. 그럼 비워져 있으니까 채워지는 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자, 정맥류가 있을 때는 판막의 손상으로 정맥이 더욱 빠르게 채워집니다. 정맥류, 우리 뒤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판막에 대한 얘기를 해야 돼요. 판막이 손상됐어? 그럼 혈액은 위에서부터 채워집니다. 아까 우리가 정맥혈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역류하지 않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판막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어쨌든 정맥은
아래쪽부터 위쪽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위쪽에서부터 빠르게 채워진다는 얘기는 판막의 손상을 얘기합니다. 이건 정맥류에서 다시 얘기할 거예요. 자, 모세혈관 충만 시간입니다. 손톱이나 발톱 끝을 창백할 때까지 누릅니다. 누르면 끝이 창백해지죠. 그리고 손을 뗐을 때 얼마만큼 있다가 색깔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는가 이걸 볼 겁니다. 자, 정상은요. 3초 이내에 회복되는 것이 정상. 비정상. 시간이 지연된다면 혈류가 감소되어 있는 것을 얘기한다. 혈류가 그만큼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빨개지는데 혈액이 공급되는데 어렵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트렌델렌버그 테스트, 정맥류랑 관련이 있죠. 정맥의 판막을 평가하기 위해서 판막 부전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어떻게 하는 거야? 환자를 눕게 할 거야. 정맥이 비워질 때까지 다리를 90도로 들어 올리게 할 거야. 정맥을 비웁니다. 자, 그리고 대퇴 중간쯤 표피 정맥이 막힐 정도로만 지혈대를 묶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일어나게 합니다. 그리고 지혈대를 풀어줄 거예요. 그리고 나서 혈액이 어떻게 채워지는지, 정맥이 어떻게 채워지는지를 확인할 겁니다. 그랬을 때 위쪽부터 빠르게 채워지면 판막에 부전이 있는 거예요. 아래쪽부터 천천히 채워지면 판막에 부전이 없는 걸 얘기해요. 위쪽부터 빠르게 채워지면 판막 부전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상, 밑에서부터 채워지게 되고 35초 정도 소요되고, 비정상, 판막 부전일 때는 위에서부터 재빨리 채워진다. 얘 무조건 기억해 주셔야 돼요. 정맥류랑 연결시키셔야 됩니다. 자, 정맥 압박 검사입니다. 자, 판막이 정상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 방법. 환자가 서 있는 동안 하지 정맥류 아랫부분에 한 손을 대고 다른 한 손은 15에서 20cm 높이에서 댄 다음에 정맥을 압박할 겁니다. 자, 다리 윗방향 아랫부분에 손을 대고 윗부분에 15cm에서 20cm 높이에 한 손을 댈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압박할 거예요. 혈액의 방향은 이 방향이에요. 여기를 압박한다고요. 그랬을 때 정상. 판막 이상이 없으면 파동의 전달을 막아서 원위부에 어떠한 변화도 느낄 수 없다. 혈액의 방향은 이 방향이라고요. 근데 판막이 있어요. 여기에 압박을 하면 만약에 판막이 정상이라면 아무 느낌, 변화 없습니다. 하지만 비정상, 판막에 손상이 있다면 여기를 압박했기 때문에 혈액이 다시 역류하겠죠. 그럼 그 파동이 느껴질 거라고요. 판막이 있으면 여기를 압박하더라도 판막의 기능이 제대로 됐으면 여기를 압박하더라도 혈액이 역류되지 않으니까 여기에서는 어떠한 파동도 느낄 수가 없다고요. 근데 판막에 이상이 있어요. 여기서 느낌을 받을 거예요. 여기에서 꾹 눌렀단 말이에요. 그럼 역류하려고 하는데 판막이 기능을 못해요. 파동을 느낀다는 얘기죠. 판막에 손상이 있으면 파동이 느껴집니다. 자, 요 골 동맥과 척골 동맥의 순환 상태를 파악하고 싶어 ABGA를 할 때 뭐 하는 검사? 알렌 검사. 알렌 테스트 우리 앞에서 보고 왔어요. 자, 호만 테스트, 호만 징후. 이거 무조건 기억이죠. 얘 뭘 확인하기 위한 검사예요? 혈전성 정맥염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얘 출제 빈도 굉장히 높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건데? 누워서 다리를 뻗은 후 발가락을 발등 방향으로 젖힐 겁니다. 발을 이렇게 젖히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장단지 근육의 통증이 나타난다면 호만징후 양성 혈전성 정맥염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검사입니다. 자, 심혈관계 질환 진단 혈액화학적 검사 적혈기구부터 쭉 이렇게 여러분들께 보여드려요. 이 정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의 문제가 좀 사례 중심으로 나오게 되면 이런 것들이 뭐가 돼서? 단서가 돼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으니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챕터로 넘어가서 인공심박 조율기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이에요. 다음은 인공심박조율기에 대한 내용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자, 인공심박조율기. 적응증. 언제 사용하는 거예요? 동방결절에 뭐라고 얘기를 했죠? 페이스메이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얘가 자극이 있어야 자극이 전달돼서 얘가 수축한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그 역할을 못해요. 얘가 심박조율기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거나 자극이 적절하게 전도되지 않을 때 얘를 사용하게 됩니다. 인공심박조율기. 자, 그러면 얘를 사용합니다. 얘를 사용하고 있는데 가정이나 직장에서 인공심박조율기의 기능 부전 증상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어요. 어떻게 간단하게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이거 기출된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짚고 갑니다. 인공심박조율기가 동방결절을 대신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얘가 기능을 잘 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단 말이에요. 동방결절이 심박동수를 결정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심박동수를 우리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요골동맥의 맥박을 1분씩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치로 일정하게 잘 뛰면 괜찮다라고 얘기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챕터 3으로 넘어갑니다. 심부전 대상자. 문제 1번. 심부전이란 심장이 펌프 기능 장애를 일으켜 조직 대사에 필요한 혈액을 충분하게 박출하지 못하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자,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심부전이라고 하는 것은 펌프의 기능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펌프의 기능이 되지 않으니 당연히 심박출량이 감소될 수밖에 없고, 심박출량이 감소가 되니까 우리 조직에 그 요구량만큼 산소, 영양분 가져다 주지 못할 거예요. 자, 심부전 발생에 영향을 주는 4가지 인자를 서술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전부화. 두 번째, 후부화. 그리고 심박동수. 그리고 심근의 수축력. 왠지 다 이해가 가셔야 됩니다. 두 번째, 심부전으로 인한 심박출량 감소 시에는 심장의 보유 능력을 총동원해서 자체의 힘을 보강함으로써 조직의 대사 요구를 충족시키게 됩니다. 다음은 보상기전에 대한 내용이다. 심부전으로 인해서 심박출량이 감소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몸에 지금 산소와 영양분이 부족하단 말이죠. 산소와 영양분이 부족하니까 가만히 있겠다, 뭐 할 수 없지만 그대로 둔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모든 능력을 동원시켜서 그 부족한 것을 채우려고 해요. 우린 그걸 보상기전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보상기전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밑줄친 A로 인해서 나타나는 반응 3가지. B를 설명하고 괄호 안에 기억에 해당하는 명칭과 기능, 니은에 해당하는 명칭을 쓰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장의 보상기전. 첫 번째,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됩니다. 지금 심박출량이 감소됨에 따라 우리 조직에 산소와 영양분을 가져다 주지 못해요. 그러면 우리 조직은 야, 이거 지금 비상사태야, 삐용삐용 한단 말이에요. 우리 몸의 비상사태라는 것을 발표했을 때 제일 첫 번째 나타나는 반응은 교감신경계 활성화 반응입니다.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면 어떠한 일들이 나타나? 그 일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면 심박동수를 증가시킬 거예요. 심박동수를 그래도 증가시키면 심박출량은 증가되겠죠. 왜? 심박동수가 증가되면 심박출량은 증가되는 서로의 비례 관계에 대해서 우리 보고 왔으니까. 수축력을 증가시킨다. 수축력을 증가시키면 아무래도 더 많은 혈액이 심장 밖으로 나올 테니까요. 말초혈관을 수축시키고 항이뇨 호르몬을 분비시켜서 혈류량을 증가시키려고 할 겁니다. 신장의 보상기전. 심박출량이 저하되게 되면 신장으로 가는 혈액량도 어떻게 돼요? 당연히 감소하겠죠. 심장에서 혈액이 감소됐는데 신장으로 가는 혈액이 많아져요? 절대요. 심장에서 나온 혈액량이 감소하게 되면서 신장으로 가는 혈액량도 감소하게 됩니다. 신사구체의 여과작용이 저하되고 그 결과 소변의 생성을 줄이기 때문에 체액을 보존하려는 신장의 보상기전이 즉시 발현됩니다.
자, 심박출량이 감소됐습니다. 혈압 당연히 떨어졌을 거예요. 이것을 신장이 느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에 대한 보상 기전으로 신장이 하는 일은 뭡니까? 우리 여러 번 하고 왔어요. 그게 뭐예요?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체계, 그거 먼저 얘기를 하셔야죠. 자, 레닌, 안지오텐신계를 활성화시켜서 첫 번째, 동맥을 수축시킬 겁니다. 자, 동맥을 수축시켜서 후부하를 증가시키고 두 번째, 알도스테론을 분비하게 할 겁니다. 레닌, 안지오텐신 1, 안지오텐신 2. 안지오텐신 2는 두 가지 역할을 해요. 혈관을 수축시키고 그리고 알도스테론을 분비하게 하고. 그럼 이 알도스테론 뭐 하는데? 얘는요, 신세뇨관에서 나트륨 수분의 재흡수율을 증가시켜요. 나트륨과 수분을 재흡수시키니까 혈류량이 증가될 수 있고, 혈류량이 증가된다는 얘기는 전부화를 증가시킨다는 얘기, 전부화를 증가시킴으로 인해서 심박출량을 증가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요, 시상하부에서는 항이뇨 호르몬 ADH를 방출할 겁니다. 그럼 얘는 집합관에서 수분을 재흡수시킬 거예요. 수분을 재흡수시킨다는 얘기 역시 혈류량을 증가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기억을 생성할 거야. 혈압이 저하되게 되면 항이뇨 호르몬, 카테콜라민, 안지오텐신2의 자극으로 혈관 내피세포에서 기억이 생성돼. 얘 자극으로 혈관 내피세포에서 생성되는 거 뭐예요? 엔도테린입니다. 자, 엔도테린이 생성되게 됐는데 얘의 기능은 강력한 혈관 수축 물질입니다. 동맥 혈관을 수축시키고 심장을 수축하고 심비대를 초래할 거예요. 자, 동맥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지금 심박출량이 감소됐잖아요. 얘를 증가시켜야 돼요. 심박출량이 감소되면서 혈압이 감소됐을 거 아니에요. 이 혈압을 올려야 돼요. 자, 그러면 혈관이 수축해야 됩니다. 강력한 혈관 수축 물질로 엔도테린이 생성됐는데, 자, 혈관 수축시키고 심장의 수축력을 증가시켰어요. 혈관을 수축시키고 심장의 수축력을 증가시키면 심장에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심장이 굉장히 많은 일을 하게 되고 또 많은 일을 해야 되니까 심장 자체가 커질 수밖에요. 비대를 초래하게 됩니다. 자, 니은을 분비시킬 겁니다. 자, 심장이 손상됐을 때 심근세포에서 니은이 분비되는데 특히 TNF와 인터루킨-1은 심장비대 수축 기능 부전, 심근세포 괴사를 일으켜서 심장 기능을 더욱 악화시킵니다. 사이토키닌이 분비되게 돼요. 사이토키닌이 분비돼서 심장 기능을 악화시키는 그런 반응도 나타나게 됩니다. 조혈기관의 기전. 자, 우리 몸의 입장에서, 우리 조직의 입장에서 지금 산소 부족해, 영양분 부족해. 산소와 영양분이 부족하단 말이야? 그럼 산소와 영양분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거 만들면 되잖아. 그게 뭐예요? 적혈구죠. 간, 비장. 자,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저장해 놓았던 적혈구를 대량 방출하고 골수에서 적혈구 많이 만들어내고 싶어요. 혈색소 많이 만들어내고 싶어요. 혈소판 같이 만들어집니다. 자, 혈구를 생산해서 혈류의 산소 부족 사태를 보상합니다. 지금 산소 부족하다며 산소 부족하고 영양분 부족하니까 이것들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적혈구를 많이 만들어낼게. 이런 기전이 나타난다는 거죠. 자, 심부전의 보상기전의 장단기 효과입니다. 심부전으로 인해서 심박출량이 감소하니까 우리 몸에서 많은 반응들이 나타납니다. 자, 그것에 대한 보상기전이 처음에는 어느 정도 심박출량 감소한 것에 대해서 보상해 줄 거예요. 채워 줄 거예요. 하지만 그 기전이 오래 지속되다 보면 효과가 없어지죠. 오히려 부전 상태까지 갈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기전이 있는데 단기적인 효과 뭐야? 그래서 나중에 어떠한 일까지 나타날 수 있어?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괄호 안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에 해당하는 내용을 차례대로 쓰시오. 좌심부전, 우심부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심장이 있죠?
심박출량이 감소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심장의 펌프 기능 장애로 인해서 심박출량이 감소해. 대동맥 방향으로의 심박출량도 감소할 거고 폐동맥 방향으로의 심박출량도 감소할 겁니다. 좌심부전부터 얘기를 해보죠. 좌심부전이라고 하는 것은 좌쪽, 왼쪽, 심장의 부전, 왼쪽, 심장의 펌프 기능이 잘 되지 않아 이 얘기죠. 좌심실이 펌프 기능 장애로 인해서 전신 혈관 속으로 동맥혈을 충분히 박출하지 못하는 상태야. 좌심실의 펌프 기능이 부전돼서 심박출량이 감소됐어. 이게 대동맥이에요. 자, 이 대동맥이라고 하는 것은 폐로부터 산화된 혈액이 우리 조직으로 산소를 못 갖다 주네요. 그죠? 자, 병태생님 봐요. 좌심실의 혈액 박출량이 감소됩니다. 그게 심부전이니까. 그래서 좌심실압이 높아질 거예요. 아니, 혈액이 밖으로 못 나가니까 혈액이 여기 정체되게 되고 여기 정체되게 되면 여기 혈압은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럼 여기에서 혈액이 들어올 수 있어요? 못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그럼 여기에도 혈액이 정체될 수밖에 없고 여기 압력이 높아집니다. 좌심방압이 상승하게 돼요. 여기에 상승하게 되면 폐로부터 혈액이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올 수 없어요. 그럼 뭐가 올라가요? 폐정맥압도 올라갈 수밖에요. 못 나가요. 정체돼요. 압력 올라가요. 못 들어와요. 정체돼요. 압력 올라와요. 압력이 올라가고 못 들어와요. 폐정맥압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요. 폐로부터 혈액이 못 나오게 되는 상황이 오니까 폐는 어떻게 돼요? 폐우렬돼요. 그래서 우리가 좌심부전 얘기할 때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하면서 증상을 잡아가면 됩니다. 첫 번째는 심박출량이 감소됐어. 두 번째는요. 폐가 우렬됐어.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잡고 증상을 생각하면 됩니다. 자, 원인. 왜 그래? 얘가 여기 밖으로 못 나오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 대표적으로 고혈압이에요. 고혈압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걸리는 압력이 높다는 거잖아요. 여기에 압력이 높아서 얘가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요. 화혈성 심질환. 심장이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합니다. 류마티스성 심장질환, 승모판, 대동맥판의 질환. 승모판, 대동맥판의 질환. 여기에 판막의 질환이 있으니까 혈액이 밖으로 못 나간다고요. 심근증, 심근염 등이 있습니다. 자, 증상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하나는 폐우렬, 하나는 심박출량의 감소. 심박출량이 감소하니까 허약감, 피로감, 소변량 감소, 심근허열, 빈맥 생겨날 거예요. 그죠? 심박출량이 감소하니까 우리 조직에 산소 영양분 못 갖다 줘서 폐우렬됩니다. 자, 폐가 우렬되면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 뭐예요? 호흡곤란이죠. 숨 못 쉬죠. 기침 생겨나는 거 당연하다고요. 자, 우심부전입니다. 우심부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심실에서 심박출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우심실의 펌프 기능 장애로 폐순환계 속으로 정맥혈을 충분하게 박출하지 못하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요거 안 되는 거예요. 요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얘가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해. 그러면 혈액이 여기 정체될 수밖에 없잖아. 압력 올라갈 수밖에 없겠네? 들어오지를 못하잖아. 여기에 혈액이 정체될 수밖에 없어. 압력 올라가잖아. 그럼 여기는요. 정맥순환을 통해서 들어오는 정맥혈이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 몸을 돌고 들어오는 이 혈액을 얘가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신 정맥계가 우렬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심실의 혈액 박출량이 감소되게 됩니다. 그래서 전신 정맥계가 우렬이 됩니다. 하지, 소화기관, 간 대표적인
이런 장기들이 다 우렬되게 돼요. 자, 하지, 전신부종, 간비대, 경정맥이 우렬되면서 결국에는 좌심부종까지 생겨납니다. 자, 보세요. 전신정맥계가 우렬돼요. 전신정맥계가 우렬된다고요. 그러면 들어오는 혈액량이 적다는 얘기죠. 전신정맥계가 우렬된다는 얘기는 전신정맥에 혈액이 정체되어 있다는 얘기. 그럼 들어오는 혈액이 없을 거예요. 들어오는 혈액이 없으니까 들어오는 혈액도 없을 거고, 들어오는 혈액도 없으니까 나가는 혈액도 없을 거고, 나가는 혈액이 없다는 얘기는 결국에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좌심부전까지 간다는 얘기예요. 좌심부전 마찬가지예요. 폐 우렬되잖아요. 그럼 정맥계에서 여기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우렬돼요.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렬돼요.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우렬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좌심부전이든 우심부전이든 나중에는 결국 전체 심장의 부전을 가지고 옵니다. 마찬가지예요. 순환계라고 하는 것이 그렇잖아요. 폐쇄적 회로체계라는 것을 이해하면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좌심부전, 우심부전의 특징이에요. 심박출량 감소, 그리고 폐우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보시면 되고, 우심부전은 정맥계가, 전신 정맥계가 우렬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심부전의 증상과 병태생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밑줄친 기역, 니은, 티끌, 리을, 미음, 비읍에 해당하는 병태생리, 그리고 밑줄친 리을, 시읒, 이용에 해당하는 내용을 차례로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좌심부전에 호흡곤란이 생겨납니다. 왜 호흡곤란이 생겨나냐고 물어봅니다. 왜 호흡곤란 생겨나요? 무엇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폐우렬과 관련이 되어 있는 증상인 거죠. 심박출량이 감소합니다. 심박출량이 감소하니까 폐정맥압이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폐정맥압이 상승하니까요, 폐우렬이 상승합니다. 자, 폐우렬이 됩니다. 후방장애로 인해서 생겨난다. 후방장애. 얘가 안 되다 보니까 이 뒤쪽으로 장애가 다 생겨났어. 그래서 나타나는 거야. 이렇게요. 자, 발작성 야간성 호흡곤란. 호흡곤란이 생겨납니다. 그 호흡곤란 자체가 굉장히 심한 호흡곤란이라서 기자호흡을 하게 됩니다. 자, 앉아서 다리를 침대 아래로 내리면 증상이 완화되지만 발작성 야간성 호흡곤란은 그런 자세를 취해도 증상이 완화되지 않고 기침이나 천명음이 지속됩니다. 기자호흡을 해야 될 만큼 호흡곤란이 심한데 야간에 나타나는 이 발작성 야간성 호흡곤란이 나타나면 이 기자호흡도 듣지가 않는다고요. 그러면 얘가 왜 발생하는데, 왜 밤에 이렇게 발작적으로 호흡곤란이 생겨나는데, 얘 기전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자, 환자가 밤에 누워 있어요. 그러면 잠을 자는 동안 심장과 다리 부분의 압력 차이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하부에 정체되어 있던 그 수분이 순환계로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 혈류량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혈류량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혈류량이 많아졌는데 지금 좌심부전이에요. 폐우렬이 더욱더 심해진다는 겁니다. 순환혈류 중에 흡수됐어. 그랬더니 혈액량이 많아졌어. 혈액량이 많아졌어. 근데 좌심부전이야. 그럼 폐우렬이 더욱더 심해지는 거거든. 그 폐우렬로 인해서 호흡곤란이 생겨나. 그것도 아주 심하게. 그것이 발작성, 야간성 호흡곤란입니다. 압력차가 없어서. 자, 기침과 혈담도 나타납니다. 혈담요, 우렬된 폐 모세혈관이 파열되면서 그 객담에 줄무늬 모양의 혈액이 섞이는 혈담 보이는 것이 특징. 그럼 기침은 왜 나타나? 얘기를 해야죠. 뭐랑 관련이 돼 있어요? 폐우렬과 관련이 돼 있어요. 폐우렬로 인해서 새 기관지 내에 고인 수분이 기관지 점막을 자극하기 때문에 기침이 나타나는 겁니다. 신기능이 저하되고 부종, 체중 증가가 나타납니다. 자, 신기능이 저하되면 나트륨과 수분이 조직 내에 축적되게 되고 소변량이 감소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심장성 부종이 나타납니다. 심장이 원인이 돼서 나타나는 부종. 자, 리을은 심부전의 정도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지금 신기능과 관련해서 심부전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 이렇게 얘기했어요. 신기능이 저하되면서 부종이 생겨납니다.
부종이 생겨나면서 체중 증가가 나타나요. 이거 뭐랑 관련이 돼 있어요? 나트륨과 수분이 축적되면서 소변량이 감소해서 나타나는 거죠. 소변량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소변량은 신부전의 정도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신부전이 심하면 심할수록 당연히 소변량은 감소될 수밖에요. 심박출량이 그만큼 감소한다는 얘기니까 소변량은 그만큼 감소가 될 겁니다. 자, 맥박 이상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심박출량이 감소되면 맥박은 증가하게 되고 맥압은 저하되게 됩니다. 심박출량이 감소하는데 맥박은 왜 증가해요?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상 기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뇌의 저산조증, 심박출량이 감소하게 되면 우리 조직에 산소 영양분 못 갖다 주는데 그것도 어디에? 뇌에 못 갖다 주니까 뇌가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그래서 불안정, 집중력 약화, 불면증, 심하면 혼미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피로와 전신 세약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심박출량이 감소하고 사지 근육과 피부로 가는 혈류량이 감소해서 전신 쇠약이 나타날 수 있어요. 피로는 왜 나타나는 건데? 라고 물었습니다. 피로가 나타난 이유는 정맥이 우려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맥계가 우려될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우심부전까지 오니까. 자, 정맥계가 우려되게 되면 순환 시간의 지연으로 조직에서 대사산물을 빨리 제거할 수가 없게 되죠. 정맥계가 우려되면 노폐물을 제대로 제거하지를 못한다고요. 노폐물을 제거하지 못하니 우리는 피로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우심부전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심부전의 대표적인 증상은 전신 정맥계 우렬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맥계 중에서 혈액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곳들, 대표적으로 간, 소화기계, 정맥계가 우렬되면서 나타날 수 있는 부종, 정맥계가 우혈되면서 나타날 수 있는 사지냉각. 자, 간종착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전신 정맥계 우렬로 나타나요. 간 우렬로 인해서 간이 비대되게 되면 우측 상복부에 압통 가지고 오고요. 간에 산소가 제대로 제공되지 못하니까 간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간의 조직 손상되니까. 간 조직 손상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증상들, 복수, 황달, SGOT, SGPT, 혈청 효소 상승할 수밖에. 간 기능을 검사하는 것들이잖아요. 자, 소화기계 증상이 나타납니다. 식욕감퇴, 오심, 소화장애, 복부평면 등이 나타나고 심하면 복수가 찹니다. 왜 소화기계 증상이 나타나는데 그 기전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간이 우렬되게 됩니다. 그러면 문맥압이 상승될 수밖에 없어요. 간 우렬됐어. 혈액이 못 들어오잖아요. 문맥압이 상승됩니다. 그럼 이 간으로 들어오는 혈액들, 위, 장, 췌장, 비장, 식도, 우리 문맥성 고혈압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와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문맥압이 상승하게 되면서 소화기관에 정맥 우렬이 되게 되고, 그래서 소화기계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자, 심장성 부종입니다. 전신 정맥계의 혈액 정체와 중력의 영향으로 발목과 하지에 요운성 부종이 나타납니다. 간, 폐, 복강, 흉막강, 대퇴, 둔부 등 신체 여러 부분의 부종액이 축적되게 돼요. 그리고 팽창이 보인다. 무슨 팽창? 경정맥의 팽창이 보인다. 우심부전에 있어서 가장 쉽게 빨리 볼 수 있는 건 경정맥 팽창이에요. 사지냉감. 정맥 우렬은 말초 혈류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사지의 냉감과 손톱의 청색증을 나타내게끔 합니다.